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밀렸죠. 코스피가 3%가 밀리면서요. 3,000선을 내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투자 심리가 또 싸늘해졌는가? 표면적인 이유들은 미국의 게임스톱과 관련된 공매도 논란, 해치펀드의 매도 가능성 이런 것이고요. 국내에는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죠. 외국인 매도 이런 것들이 시장을 취약하게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오르는 속도가 국내가 좀 빨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변동성은 당연히 좀 더 있을 수. 미국도 금요일 날 또 2%를 밀어냈거든요. 오늘 주초반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장 자체는 상승장이다. 강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승장이기 때문에요. 좋은 주식을 빼앗기지는 않으면서 이 변동성을 잘 좀 극복해 갔으면 하는 바람들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구체적인 시장 흐름 예측하고요. 전략 지금부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특별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간에 이분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궁금하지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사실은 늘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거고 흔들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흔들면 사실은 또 이거 뭐지? 그쵸? 이렇게 갑자기 팔고 싶고 예전에 좋은 얘기들은 싹 잊어먹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단기 변동성이 큽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는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거는 사실 맞는 거니까 잘 올라가던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잘해서 돈 번 게 아니고 사실 시장이 많이 벌어준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이제 노출량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였던 거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방향에 대한 고민은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강세론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만 이 속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찝었었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이 하락을 좀 반영을 했죠. 근래 들어서 이렇게 최악이었던 한 주가 있었나 싶어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아침에 예 박사님 어떠셨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빠질 거라고 보셨어요? 반등할 거라고 보셨어요? 반등 왔다가 좀 밀릴 거라고 보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는 월요일이 워낙 급등하면서 끝난 장이었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그 전주 금요일 날 급락했죠. 그리고 월요일 날 급등하면서 3,200 넘어서 종가를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충격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증시, 수요일 증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럼 목요일 증시 때 사실 시장이 더 밀리니까 우리 그때 시장에서 무슨 핑계 댔어요? 연준 얘기했거든요.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시장 왜 빠져요? 라고 물어보니까 연준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해서 빠진대요. 근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만약에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경기 전망을 만약에 긍정적으로 했으면 시장 안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했으면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금리 상승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 얘기하면서 어차피 시장은 빠졌을 거예요. 빠졌으니까 빠진 이유를 갖다 붙였던 게 경기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갖다 끼웠을 뿐이거든요. 그럼 목요일까지도 하락을 반영했으면 금요일 날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부러지는 강세장은 없으니까 반등하는 거를 생각을 하죠. 실제로 금요일 날 이 3,070피대에서 출발을 해서 3,100피를 회복을 하고 좀처럼 이제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마이너스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어도 100피 넘게 빠지는 거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투자 심리는 금요일 날 다쳤어요. 목요일 날까지 다친 거는
사실 그 이전에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버틸 만한 시장이었던 거고 금요일 날 우리가 다쳤어요. 그러면 게다가 또 이제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또 2% 추가로 빠졌겠다. 이제 오늘 아침 뭐 갭다운 출발해서 뭐 우리 시장 어디로 갈까요? 다 이 생각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일단 우리 증시가 오늘 장 초반 때 굉장한 폭의 시가 갭을, 시가 하락 갭을 만들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좀 그래도 안심시켜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에 부러지는 강세장은 없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훼손되게 되면은 버틸 재간이 없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패닉셀링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패닉셀링이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수급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이 참 그립죠. 예. 월요일 날 파티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시장이 좀 들쑥날쑥 하다가 3,200p 넘어서 종가 내고 나니까 사실 우리 그때 다 똑같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여기서 한 방만 더 가면 3,300이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오름폭을 그대로 내뱉었어요. 60포인트 올랐던 게 뭐 68포인트 올랐던 게 68포인트 그대로 내뱉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17p 정도는 웃으면서 봐줄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그렇죠. 2000p 할 때 이 17p 빠졌다라 그러면은 이게 거의 1% 빠진 거지만 3000p 시장에서 17p 빠졌다 그러면 0.5%밖에 안 빠진 거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뭐 봐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 53p가 빠지면서 이제 슬슬 이상한데, 그러게. 이상한데? 좀 라고 쎄하다. 생각은 했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의를 했었던 게, 뭐 연준 핑계를 갖다 댄 것 같은데, 이거 연준이 긍정적으로 봤어도 빠졌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종종 했습니다. 문제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 5조 원 이상을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들 2.3조 팔았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뭐 주말 사이에 그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예 박사님도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난 주말 사이에 투자 수급 주체들 사이에서 가장 욕 많이 먹은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어디였을까요? 연기금 아닌가요? 네, 연기금입니다. 이게 3,000p 이상, 3,100p, 3,200p 여기 연기금 매일같이 매도 나오면 우리 뭐 연기금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팔아요? 목표 운용 비중이 있는데 주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 평가액이 커지면서 이 비중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넘어서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계속 뭐 시장에서 매도 출회를 시켰습니다. 시장은 뭐 여전히 3,100p, 3,200p 뭐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연기금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지 욕까지는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000p 딱 깨지면서 이걸 뭐 누가 이렇게 갖다 파는 거야? 이게 들여다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요. 연기금이 무려 8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범주의 매도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욕하는 거는 야, 니네가 8조 원을 갖다 팔면서 이 8조 원 갖다 팔면 어떻게 될 거라는 시장 충격도 이 검토를 안 했으면 너네는 문제 있는 거다. 이걸로 이제 욕을 먹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 하나만 좀 생각해 보죠. 금주서부터 연기금이 매도 버튼 누를 때 지난주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강도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누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매도 버튼을 못 누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웃퍼폼 비중, 이제 비중이 넘어갔었던 이 정도가 많이 줄었죠.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 증발된 시총만 77조예요. 그러면은 이 증발된 시총의 뭐 연기금 포션만큼 곱하면은 그 포션만큼은 부담이 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같았으면은 매도 버튼을 더 강하게 눌렀어야 될 상황일 텐데 시장이 빠지면서 덜 눌러도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 튀었죠.
원달러 튄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100피씩 빠지고 이러면 원달러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급등하죠. 예. 근데 지금 급등하던가요? 아니요. 이 정도 시장,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시장 충격받은 거에 비해서는 워낙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눈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주머니에서 만 원, 뭐 주식 사러 왔을 때 10,000원짜리 꺼내는 거 아니잖아요. 달러를 꺼내잖아요. 그럼 달러를 꺼내서 원어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달러가 비싸진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달러가 비싸지면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원화값이 원만한 강세 분위기에서 지난주에 일부 좀 약세로 돌았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아니면 우리 원달러 다시 비싼 가격으로 가긴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달러에 대해서 계산기 주판화를 튕기겠죠. 그럼 1,120원이다? 아, 그러면 여기서 만족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 1,200 못 가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1,130원 갈 수 있어? 그럼 내가 먼저 팔고 만약에 여기서 원화가 더 약해진다라고 하면 주식을 더 팔고 갈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본다면 적어도 외국인의 이 매도 버튼 누르는 강도도 일부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게임스탑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게임스탑 얘기도 좀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게임스탑이 공매도 이 헤지펀드들을 공격하고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서 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짱한 주식을 팔까봐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 이게 게임스탑 때문에 벌어진 일을 시장 왜 빠졌는지 설명할 때 갖다 붙이는 이유잖아요. 과연 일개 한 종목이 헤지펀드 몇 개를 자극해서 시장 2%를 밀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건 빠진 이유를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시장 왜 올랐어요, 이제까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장 왜 올랐습니까? 돈의 힘 아니에요? 유동성. 네, 유동성의 힘이에요.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만약에 이 과도하게 풀려있던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 올렸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최악의 한 주였잖아요. 이 한 주 동안에 유동성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거 본 거 있다. 있으십니까? 예, 박사님? 중국의 약간 긴축 우려가 살짝 나오긴 했었죠. 15 올랐던 거 그 정도 뉴스 말고는 유동성 그렇죠? 어디로 네. 급속하게 빨려 들어갔다 이런 뉴스 못 보셨을 거예요. 아직 변한 거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백신 얘기도 많이들 나오는데 백신이 효능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덜 있다 생산이 잘 된다 문제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백신 어디 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백신 끊어져요? 백신은 우리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이제 맞으면서 집단 면역 형성될 거고요. 유동성 어디로 흡수된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쳤고 돈 풀어서 올랐고 그 돈이 어디 안 갔고 코로나 극복하려고 백신 스토리 쓰고 있는 거는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즉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벌어진 하락에 대해서는 속도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던 시점에 작은 불씨가 튀어서 불이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난 거구나. 금요일 날 우리가 심리를 많이 다쳤으니까 오늘 어차피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기대값이 작을 거 아닙니까? 미증시도 빠진 와중에. 그러면 오늘 기대 이상의 시장을 만들어 낸다면 심리를 좀 이제 어루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3,000P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0P가 비싼 레벨일지는 몰라도 3,000P는 한번 버텨볼 만한 레벨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변동성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보죠. 자료 보시면은요. 참 어려운 시장인 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요거만. 옆에는 코스닥이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거래소만 보죠. 고가하고 저가의 네, 차이. 고가하고 저가 차이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금요일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요일은 그나마 좀 얌전한 시장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도 60, 70p 정도 돼요. 60p면요. 장중에 2% 변동성이에요. 그러면 장중에 2%가 시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만 보시면 이날은 100p
뭐 100P까지는 아니네. 70P, 뭐 이날 뭐 80P, 뭐 100P 넘는 날도 허다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변동성 상황 하에 있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에 대한 제가 논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변동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투자에 대한 위축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즉 방향성에 대한 우리가 논란이 없을 때는 야 삼성전자 샀으면 삼성전자 끌고 가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변동성 장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살 거면 좀 조금 싸게 사고 팔 거면 조금 비싸게 팔고 이런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욕심 자체가 경계해야 될 요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우리 최저점에 못 사요. 어차피 우리 최고점에 못 팝니다.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닫힌다라고 하는 포지션 줄여내는 게 맞고요. 예상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난 저점에 못 사는 거였으니까 지난주 충격 반영하고 그럼 이번 주에 좀 올라가는 구간에 배팅해 볼까?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게 유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살인적인 이 변동성 구간에서 난 귀신같이 저점에 사고 귀신같이 고점에 팔아서 이익을 만들어 갈 거야. 이 자체가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유동성이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거나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원달러가 이제 조금 올라서긴 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조금 올라선 이 원달러가 과거 레벨로 돌아갈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파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달러가 예전 레벨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원달러 옛날 레벨로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죠. 즉 이 구간에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구간이 제한적이란 얘기입니다. 원화가 약세로 가는 룸이 제한적이란 얘기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줄여야 되는 니즈를 작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연기금도 시장이 빠지면서 추가적으로 매도해야 될 룸 자체가 작아졌다라고 하면 지난주까지는 압도적으로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제 출현되는 국면이었다라고 한다면 금주는 그 정도가 현격하게 작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월 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사실 1월 증시가요. 무리하긴 무리했었어요. 그럼요. 3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반영할 정도면요. 과거 레벨을 많이 벗어났었던 거고 밸류 테이블로 봤을 때도 이거 PBR 멀티 테이블인데 이게 밴드를 벗어날 정도로 좀 과도하게 1월 달에 상승 반영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속도를 지난 한 주 동안에 일거에 해소를 했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시가총액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예 생겨먹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나왔죠. 고정거래가가 PC DDR4 네. 8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제일 반가운 뉴스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1, 2가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다. 그럼 1, 2가 적어도 큰 폭의 약세를 반영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1, 2가 강하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된다. 이게 시장 지수를 읽는 그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니까 오늘 아침 많이 쫄아서 출발하시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오늘 장중에 상당 부분 지난 금요일 날 훼손된 심리를 회복하는 정도로 반영될 것 같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첫 주에 코스피가 9% 올랐거든요. 주간으로. 네. 예. 근데 지난주에는 5%가 밀렸거든요. 근데 9% 밀렸을 때도 과하다고 했지만 큰일 났다고 하진 않았는데 5% 밀리니까 그냥 시장이 심리적으로 뭐 반도체 경기 좋고 그다음에 전기차 친환경 혹은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2차전지 머릿속에 그냥 싹 지워지면서 불안했는데요. 어쨌든 2월을 맞습니다. 그리고 2월은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설 연휴가 있고요. 네. 원치 않는 불확실성 그러게요. 기간이죠. 네. 공매도도 어쨌든 이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한이 2월도 뭐 지금 3개월 연장 쪽으로 가닥이 갑니다만 그 이슈가 좀 있고요. 뭘 보면서 2월을 좀 대응해야 될까요? 네. 어차피 지금 이 두 번째 코너에서 보여드릴 차트들이 많은데 네. 시간과 계산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딱 포인트만 찝어서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주에 좀 추가적으로 이 네. 차트를 다시 사용을 할게요. 여기 표에서 보면은 딱 제일 처음 드는 생각 뭐예요? 이거 PER 테이블이고 네.
여기 한번 뭐 나스닥하고 MSCI 코리아니까 먼저 나스닥 거 한번 보죠. 이거 딱 보고 나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이때가 닷컴 버블이에요. 00년이 닷컴 버블 때거든요.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 뭐 무리한 수준까지 많이 왔네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MSCI 코리아 PER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거보다 월등히 높았던 구간이 많았고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크게 부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증시가 비싸진 거는 비싸졌다라는 시각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국내 증시가 비싸다라는 시각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겁니다. 미증시가 비싸다라는 판단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게 맞지 우리 시장이 비싸졌으니까 똑같이 비싸졌으니까 같이 팔아버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테이블 한번 보시면 과거 기준으로는 절대 봐서 안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 때의 시가총액을 이미 크게 넘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 이제 뭐 올 때까지 다 온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때의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부담입니다, 아닙니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변수가 바뀐 거는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분모값에 유동성 값을 집어넣으면 과거 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 이 변수 자체가 크게 바뀌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고려를 안 하고 이것만 쳐다보고 비싸요, 비싸요를 얘기를 하면 시장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거든요. 유용한 접근이네요. 네. 소위 이제 버핏 지수로 볼 때 체력에 비해 과하다는 게 GDP를 그렇죠. 보잖아요. 네네네. 풀려 있는 돈의 규모를 보면 그럼요. 다르다. 네네. 과거 기준으로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요즘 금리 얘기들 워낙 많이 하시니까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한테도 질문 날려보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금리가 다시 4% 5%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과거 레벨로 금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의 레벨 다운이 벌어진 상황에서 일정 부분 머리를 들었다 한들 최근 자극시켰던 건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뛰면서 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레벨 단이 과거 레벨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어디로 흡수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유동성 장세 랠리가 더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미 연준에서 자산 증감이 늘렸다 풀렸다를 하고 있지만 꺾여져서 내려가는 그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좀 기존 방향 그대로 읽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부러진다는 시그널은 예탁금 급감에서 나올 거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표적인 뭐 우리가 뭐 시장값으로 읽을 수 있는 뭐 테슬라 같은 금요일날 5%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른 게 얼마인데 5% 빠졌다고 시장이 부러졌다라고 표현은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시그널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속도에 대한 그냥 강약 조절일 뿐이지 방향이 깨졌다, 방향이 부러졌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 게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 지난주 많이 다치셨을 텐데 마지막 한 줄 코멘트까지 하면 절대 한 번에 부러지는 강세장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의 좀 최악의 상황에서 상당 부분 돌아 나오는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뭐 오늘은 종목 얘기는 못했습니다. 워낙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시장의 이제 기본 요소들을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주 오실 때 또 사실은 지난주 실적 발표 좋게 나온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뭐 5%, 6%씩 휩쓸려서 내려간 좋은 기업도 많습니다. 종목 얘기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